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날 천물고추를 땄습니다. 사실은 방아다리 위에 지난해 3분지까지 고추를 따줘 보니까 너무 위로 많이 성장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방아다리 고추부터 따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따줘야 할 고추를 저희는 그냥 수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께 고추를 따줬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천연농약하고 칼슘제를 살포했고, 오늘은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틀어 놓고 저 끝에까지 물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 끝에 와서 점적 호수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이쪽 하우스 먼저 관수를 하고 하우스별로 순서대로 물 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고추를 땄는데 벌써 다음 고추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쯤 되면 다시 또 한번 고추를 따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줄을 심었기 때문에 각 줄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아직까지 이 점적 테이프를 청소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 떨어지는 양이 적다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 끝에 꼭지를 열어서 이쪽으로 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칼슘을 한 20일에 한 번 정도 살포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게 되면 좀 단축해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정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밖에 노지에 심은 고추보다 상당히 전체적인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 소비량이 많은데, 그것을 100% 밑거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칼슘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나중에 연면 시비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줬으니까 물이 들어가는 동안 저는 이 헛골에 추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비료 보관하는 곳인데, 우선 이번에는 NK 비료를 줘야겠습니다. 여기가 100평짜리 하우스인데 한 줄당 110개 약간 넘게 심어져 있으니까 한 440주 정도 심어져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10kg에서 15kg 정도를 추비합니다. 지난번 비료를 주고 한 2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 추비를 하고, 이제부터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추비 간격을 좁힐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통에다가 비료를 담아 가지고 움직이면서 추비를 하는데, 이렇게 헛골에 뿌리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 부직포 속에다가 넣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꼭 저기 자반고등어 만들 때 그 고등어 배 안에다가 소금을 치는데, 그런 일 하는 사람을 간제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제비가 자반고등어 배 속에다가 소금을 넣는 것처럼, 저는 이쪽 부직포를 살짝 한 손으로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비료를 뿌려줍니다. 지금 이쪽 윗골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 이 헛골에다가 추비를 하고, 추비를 마치게 되면 저 위쪽부터 이 헛골에다가 물을 줍니다. 그래서 호스로 쭉 물을 주게 되면
이 아래쪽까지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비료를 녹이게 됩니다. 좀 놀라운 것은 이틀 전에 고추를 땄는데 또 많이 익었습니다. 이런 거 익어가는 거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미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신세 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Farmer in the dell, the farmer in the dell. Hi ho the dairy-o, the farmer in the dell. The farmer takes the wife, the farmer takes the wife. Hi ho the dairy-o, the farmer takes the wife. 이렇게 이쪽 하우스 추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냥 이 부직포 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뿌리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좀 철저하게 일을 하려고 이 부직포 밑에다가 하나하나 들고 비료를 뿌리다 보니까 일도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칼슘을 지나치게 주게 되면 성장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끝물고추처럼 됩니다. 9월 말 이쯤 되면은 고추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단단해지는데 그런 식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 자라는 것도 더뎌질 뿐만 아니라 고추가 열리는 것도 크기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런 현상을 칼슘 과잉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칼슘이 됐던 이렇게 추비를 주는 것이든 약간씩 부족하게 주려고 합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약 같은 것을 많이 줘가지고 해를 입느니 차라리 약간 좀 부족하게 줘서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부족한 듯하게 비료를 준 다음에 나중에 모자라면 더 주면 되지 처음부터 과하게 줬다가는 나중에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 하우스는 여기서 마치고 또 저는 다음 하우스로 가서 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쪽 하우스에 1시간 동안 물을 줬기 때문에 다른 쪽 하우스로 물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일하는데 이쪽 하우스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스며들어서 뭔가 했더니 이쪽에 점적 호수 끝이 풀려 있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풀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점적 호수의 연결 부분이 터져서 물이 샌 부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비하는데 고추에서 좀 가급적이면 현 단계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시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추 뿌리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맨 끝에 나와 있는 새로운 뿌리가 아니라 중간 단계의 뿌리입니다. 새로운 뿌리는 아주 연하고 가늘어서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될 정도의 뿌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비닐을 걷고 이 부직포를 걷고 밭 정리를 하면서 그때 고추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점적 호수가 터져서 물난리가 난 기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 정도 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쪽 끝에 있는 이 고추의 뿌리인데 얼핏 봐도 한 1m 정도 가까이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흙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하면 이 뿌리는 적어도 한 1m 50 이상은 뻗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을 1m 50마다 한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쪽 두둑에 있는 뿌리가 이쪽 두둑까지 뻗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헛골에 추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고추나무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뿌리보다는 새로 뻗어나는 뿌리가 비료의 요구량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 나고 있는 뿌리 근처에다가 추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 두둑에다가 추비를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옆에다가 뚫고 주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 가운데 헛골에다가 추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물을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마다 제가 딱히 그 계량화된 수치로 응답을 못 해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 표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일률적인 기준을 계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춰보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시간 정도 물 주면 이만큼 젖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고양이가 와가지고 여기를 팠는데, 여기가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에 이 정도 수분이 있습니다. 흙을 만져보면 뭉쳐진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젖어 있습니다. 좀 전에는 그 물이 들어오는 첫 시점을 관찰했고, 여기는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가 끝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밸브를 잠갔습니다. 이쪽이 거리가 50m이기 때문에 4개의 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200m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 수분 수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추를 따기 전까지는, 최근에는 사흘에 한 번씩 물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물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적 관수를 통해서 물 공급을 했고, 이제는 이 헛골에다가 추비를 했기 때문에 이 헛골에 물을 줘야 합니다. 이 위쪽으로 부직포 위로 흘려보내면 그냥 물이 쭉 통과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직포를 들어보면 그 안에 비료분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직포 안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 끝에 부직포 밑에 제가 물 호수를 넣어 놨는데, 그게 이제 스며들면서 아래쪽으로 쭉 흘러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쭉 이제 저 물들이 내려오면 저는 반대편에 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위쪽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면 이 아래쪽에 물이 이제 오게 되는데, 같은 높낮이라 할지라도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관성에 의해서 약간 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넘치게 되면 제가 다른 골로 물호수로 옮겨서 또 물을 주곤 하는데, 이쪽에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홈이나 뭐 괭이나 삽 같은 것으로 약간 이 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저희가 밭갈이 하고 나서부터 사실상 하우스 안에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주게 되면 비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을 한 번씩 줘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천정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위에서 뿌리기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끝나고 저걸 해볼까 말까 아직 고민 중인데, 어느 방향이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제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 물 호수를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쪽에 물이 또 고여있던 물들이 스며들게 되는데, 약 30분 정도면 다 스며듭니다. 그 물들이 아까 뿌린 비료를 분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 주는 일이 얼핏 보기에는 밸브만 가지고 틀고 잠그고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 헛골에 물을 줄 때는 물이 넘치지 않게 또 조심해야 하고, 또 시간에 맞춰 가지고 호수를 또 옮겨야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헛골에 물을 뿌리게 되면 여기가 물렁물렁할 정도로 흙이 푹 쳤습니다.
드디어 이 끝에까지 젖어오는 곳을 보니까 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 물이 넘치지 않게 빨리 저쪽 끝에 가서 물을 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물을 흘리게 되면 제가 여기 비료를 뿌리는데 골고루 뿌리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물에 쓸려서 결국에 한쪽으로 몰려서 비분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빨리 또 저쪽 가가지고 호수를 다른 고랑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부직포 밑에 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물이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이 부직포 밑에다가 추비를 했으니까 땅이 충분히 젖어서 그 비료가 정상적으로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이 이쪽 끝에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랑이 푹 젖어서 비료가 잘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제가 고추를 따고 나면 어떻게 추비를 하는지 그리고 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관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